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1일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시간은 오전 9시 45분입니다. 한국은 오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말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정상적인 국민들의 마음을 해집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난 70년 동안 한국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처럼 국민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을 격려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주는 살맛을 내게 하는 그런 연설을 하고 말을 해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그런데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의 말은 항상 언론에 크게 보도되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나올 때마다 상당수 국민들은 화를 내고 화면을 꺼버리고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오는 6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6.25 기념사에서 또 무슨 말을 할지 지금부터 조마조마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자세도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는 두 분 다 법률가 출신입니다. 한 분은 공안검사, 한 분은 판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두 분 다 말은 참 잘합니다. 그리고 진실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어를 아름답게 사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수준의 이런 막말, 실언, 폭언, 헌법을 무시하고 사실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이런 말에 대하여는 대응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즉 법으로서 대응해야 됩니다. 법의 힘으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나경원, 황교안 두 분 다 대중연설가로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로서 헌법 위반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첫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한 행적을 왜 헌법적으로 규명하지 못하는지, 헌법적으로 재단하지 못하는지 그게 유감입니다. 여의도 연구소가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여의 헌법 위반 행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국민에게 문서로서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서 하면 안 됩니다. 글이 말보다 힘이 셉니다. 문서로서 요약해서 A4 용지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문서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은 그냥 말로 떼어서는 안 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면은 고소, 고발 또는 탄핵이라는 법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문서화된 정리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그만한 인력도 있고 그만한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연설 잘하는 것보다는 글 잘 쓰는 게 훨씬 더 역사를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두 분의 전문 영역 아닙니까? 전문 영역.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자력 입항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 허위 보고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군형법에 무엇이 저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관련자를 군형법에 따라 고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리 위트 있는 말로, 아무리 재치 있는 조크로서 대응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신경 쓸 리가 없습니다. 법으로 딱 걸어야 합니다. 법으로 걸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검사 앞에 서야 하니까, 또는 군 검찰 앞에 서야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정권이 유한하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다가는 정권 바뀐 다음에는 감옥에 가겠다, 아니면 총살되겠다 하는 정도의 압박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은 군형법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건과 관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적죄 또는 거짓 통보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적죄, 군형법에 보면은 우선 군형법은 적용 대상이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몇 개의 죄명에 있어서는 일반인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 즉 제가 이번에라고 할 때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국민에게 허위 보고한 사건. 두 번째는 목선이 삼치강에 입항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가 나중에 해경의 상황 파악에 의해서 군이 진상을 알고 난 다음에도 표류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삼척각 인근에서 접수했다든지 하여 허위 보고한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적용할 법규는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에 해당할 겁니다. 군사상의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죄를 적용을 해서 이 적용 대상이 국방부 장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쟁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보느냐 군인으로 보느냐. 그런데 김관진 장관의 무슨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김관진 장관을 군형법 대상으로 보고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관진 장관 측은 나는 민간인이다, 그 군형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쟁점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이하 합참의장이라든지 관련 이 두 사건과 관련된 두 사건의 은폐와 관련된 군 지휘관들은 다 여기 군형법 대상이 되는데 제38조 거짓 명령 통보 보고 1.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2항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징역에 처한다 이겁니다. 이걸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형법 대상으로 걸어가지고 관련자의 처벌을 법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 검찰이든지 아니면은 검찰의 공안부가 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더구나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고발당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을 피고발자로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적 혐의 피고발자,
군사상의 이적 혐의 피고발자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국가 반역 혐의 피고발자가 되고 하기는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고발당한 다음에 대해서는 피고발자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일회성으로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위트 있는 말로 비판을 하고 곧 잊어버리는 그런 것하고는 다르죠. 지속적인 게 됩니다. 대한민국 바로 쓰려면은 언젠가는 검찰 공안부가 나서야 됩니다. 정의롭고 용감한 공안검사가 지금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의 집권 세력에 의한 국가 반역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은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공안검사 또는 군검찰이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 하는 게 저의 요지입니다. 감사합니다.